안녕하세요. 노원겸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반박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영순위로 정말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법도 있고 신법도 있고 거기서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종목 선정이나 거래대금이라든지 다양한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 주식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골랐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기셔서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다르시더라도 관점 면에서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입니다. 이제 매도에서도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은 수익 실현이 되고 익절이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손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매도가 중요하냐? 올바른 원칙에 맞는 손절, 아니면 올바른 원칙에 맞는 수익 실현, 그러면은 다음에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수익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손절이 더 중요하고요. 손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다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내가 한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시나리오로 가지 않더라도 그 다음을 노리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잃은 돈을 다른 종목에서 찾아오거나 아니면 해당 종목에서 다시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원칙에 맞는 손절을 하시거나 내가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를 보다가 늦었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밑이야. 그렇더라도 손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밑으로 더 떨어졌을 때 발견했더라면은 오히려 더 빠르게 손절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손절을 했는데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닌 그런 예외 사항을 이제 기법이나 통계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시나리오와 기법에 통계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수강생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아, 팔지 말걸. 아, 그때 살걸. 아, 그때 손절할걸. 다양한 후회들이 계속해서 남게 되고 저 또한 매매를 하면서 아무리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아, 조금만 더 버틸 걸. 이런 식으로 후회가 남게 돼요.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비중 조절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손절이 왜 더 중요하냐면은 매수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 수익 실현도 분할 매도가 가능해요. 하지만 손절은 분할 손절이 가능할까요? 분할 손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래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50만 원을 사거나 아니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0만 원을 익절을 하고 50만 원을 홀딩 하겠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할 때 내가 50%는 10%에서 매도를 하고 50%는 더 버티려고 하는데 7%, 6%로 내려왔다. 그러면 익절을 하겠죠. 하지만 손절은 내가 정해놓은 금액에서 3%의 하락이 오면은 손절하겠다라고 했을 때 풀비중으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올 수익 실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익은 항상 옳다. 제 생각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 실현하는 매도에서 수익 실현 구간이 짧게 되면은 손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중요하지만 수익 실현 또한 중요합니다. 자, 밑에 예시를 적어놨는데 2%에서 3% 단타를 하시거나 스캘핑 하신 분들은 보통 3%를 잡으시니까 3% 익절 시에 3% 손절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에서 5% 사이에 익절을 했을 때 3%의 손절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스캘핑하고 단타를 짧은 분봉에서 물론 칩니다. 내가 단타를 할 때 하루에 1000매매가 손절이 나오면 그나마 손절이 쉽게 나오는데 1000매매를 1%, 2%, 3% 내외에 익절을 했다? 그 다음 3% 손절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3%에서 5%에 익절을 했는데 3%의 손절은 한번 쉽게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다음번에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또 악재가 뜨거나 지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거기서 또 3%의 손절이 쉽게 나올까요? 내가 5%의 수익을 적립해 놨는데
3%의 손절을 연속해서 2번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단타나 스캘핑에서는 단기적으로 긴장을 하거나 떨리는 마음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 손절을 흔들리는 호가창에서 손절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목표가를 설정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적어도 내 하루의 매매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짜셔야 돼요. 아, 내가 저기까지 10%의 수익을 얻는다면 이 다음 매매에서도 3% 손절을 3번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당일 단타로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더라도 3%의 손절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한 번만 수익이 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셔야지 손절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10% 수익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식에서 누적 수익을 내려면 꼭 필요한 수치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관심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리딩에서도 VI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10%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0% 수익을 한 번이라도 냈으면 3%의 손절은 3번을 해도 본전이 됩니다. 오히려 수익으로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매매 시나리오를 짜실 때 적어도 10% 이상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3%에서 5%에서 수익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면은 수익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기계적으로 3%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앞에 있는 저항선과 고점 그리고 VI 가격대 이런 걸 비교해 보시고 수익을 조금씩 늘리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단타나 스캘퍼 고수분들은 1% 수익으로도 돈 잘 벌던데요? 저도 짧은 봉으로 하면은 단타 스캘퍼로 했을 때 비중을 크게 하거나 대형주로 갔을 때 1%, 2%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왔던 길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나은 매매와 편안한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하루에 단타 스캘핑 해서 5개에서 10종목 이상씩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은 위약을 닳고 산다고 하죠. 이 단기 트레이딩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떤 업무와 비교하더라도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단타 스캘퍼 분들이 장이 끝나자마자 침대에 뻗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과정을 저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15분봉, 60분봉을 보면서 조금 느린 매매를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의 목적이 돈과 시간을 얻기 위함인데 단타와 스캘핑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단타만으로 경제적 자유는 가능하지만 시간적 자유를 얻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드가 커지게 되면은 수익률보다 수익금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수익금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아무래도 2자릿수보다는 1자릿수로 자연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정도 시드가 가기 전까지는 수익률을 2자리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시드가 억 단위로 넘어가시더라도 적어도 3%, 5%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시드가 10만원과 1000만원일 때 3% 손절하는 기분은 상당히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많이 차이 나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승률도 나오고 기법이 완성됐을 때쯤 시드를 억 단위 이상으로 올리시게 된다면 3% 손절 전에 1%나 본전이 위협된다면 바로 손절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시드를 늘릴 때 연습도 필요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늘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시드를 늘렸을 때 수익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다시 본 시드로 돌아와서 다시 매매를 연습하시고 다시 한번 높은 시드로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 주 지수가 불안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힘드셨을 텐데요. 지난 2, 3년 동안 지속되었던 하락장에 비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락장과 조정장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상승장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